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이제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자, 대선주는 5년에 한 번 오는 주식시장 최고의 테마주입니다. 가장 큰 상승력을 가진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바로 대선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주 특별반 회원 모집을 합니다. 자, 원금 회복과 더불어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회원 모집이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모집이라고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화공령이라는 대선주, 이 대선주가 무려 4개월 동안 2500%가 상승을 해줍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급등주 영상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역시 오늘은 지수가 좀 내렸어요. 예, 어제 이제 많이 올랐죠. 제가 이제 많이 오르니까 또 조금 쉬었다 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대로 지금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좀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카카오는 오늘도 역시 양봉으로 딱 이거 보세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항상 기준봉이라고 있어요.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깨느냐 올라서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봉은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듭니다. 세력은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 그러면 카카오는 누가 컨트롤하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이 주포가 있습니다. 보면은 카카오는 외국인이 이 컨트롤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주로 외국인이. 자, 그런데 지난번에 외국인이 여기서 막 대량 팔았어요. 쭉 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날 지수가 왕창 떨어지는 10월 초에 거꾸로 카카오는 올라갑니다. 예, 왜? 외국인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온 기준이 되는 봉이 처음에 요거 1차. 그리고 나가지고 요거 2차. 그 다음에 요거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자기네가 들어온 캔들의 저점은 안 깨요. 보시면은 자, 요 캔들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요게 전일 종가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자, 여기에 이 저점이 여기죠.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을 깨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안 깹니다. 이렇게. 이때도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10월달 초중순까지는. 그리고 나서 21선을 딱 돌파시켜주는 요 캔들. 21선을 이렇게 돌파시켜주고 또 자기네가 산 가격 있죠. 요 캔들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산 가격보다도 넘어주는 거. 요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있는 캔들이 딱딱 만들어졌을 때 또 21선을 딱 이렇게 안착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날부터 조정이 이렇게 나와도 음봉으로 나와도 이 캔들의 저점이라든지 전날의 종가라든지 이 부분을 깹니까? 안 깨죠. 자, 그러니까 또 끌어올려요. 자, 이것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 기관하고 외국인의 쌍끌이에요. 전부 쌍끌이로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바닥 대비해서는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옵니다. 요때 지수가 조금 이제 조정을 보였던 상황이었죠. 근데도 보세요. 요 기준봉의 저점 이 부분을 깹니까? 안 깨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평선 11선이 우상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평선은 우상향일 때만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11선을 타고선 반등을 딱 주면서 오늘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줬습니다. 이제 단기 이평선은 정별로 전환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지수가 좀 내렸어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전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내렸지만 카카오는 거꾸로 오른다. 왜?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어제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고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양봉을 만들고 카카오의 실적이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올 전망이라고 하죠. 지금 2020년 작년에 지금 벌써 2배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 3분기인데 2021년 올해 벌써 3분기까지 해도 작년 이 실적의 당년 매출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전망이다. 2020년에 2배인데 앞으로 이 규제에도 사실 규제가 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규제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주가를 갖다가 이제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내렸다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또 엄청난 실적이 지금 예고돼 있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이제 이 바뀌었고 그 덕분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 이 IT 플랫폼 기업들의 이 상승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 자,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확 떨어졌을 때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지수까지 폭락을 하면서 떨어졌을 때 뭐 더 떨어진다, 뭐 10만 원 깬다, 뭐 각종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그럴 때가 보면은 여러분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 그거 항상 지나고 나면 아는데 꼭 그때 떨어질 때 참지 못하고 제가 견뎌야 된다 뭐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10월 초에. 그리고 났더니 어때요? 오히려 거꾸로 매수의 시점이다 그러면서 기준봉 들어왔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적인 저항대 요 14만원대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요 13만 5천원에서 14만원대 사이에 121선하고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난번에 폭락이 나왔던 바로 그 자리, 거래량이 고만고만 하다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나왔던 이게 뭐예요? 다 이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오겠죠. 자, 왜?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4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11월 4일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일단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4일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오른 게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4분기 실적도 역대급일 거다라는 또 이 이슈 얘기가 돌면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예상하면서 특히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도 이 깜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에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자, 오늘 올랐어요. 그죠? 전일에 이 5일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오른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요 60일선 요걸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오늘도 일단은 60일선을 딱 찍었어요. 찍고 이렇게 양봉으로 딱 이렇게 올라섰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는 바로 그렇게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물량이 나오니까. 왜? 여기에 있는 물량. 이거 떨어지면서 지난번에 지지받고 올랐던 요 가격대를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지금 60일선이란 말이에요. 깨질 때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올라오면은 여기 물려있던 애들이 아이고 이제라도 던지자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올라 그러면은 매물대가 있어서 빨리빨리는 못 올라온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특히 40만원이라는 이 지지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40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60일선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고, 60일선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은 슬슬 여기에 있는 대량 거래량 터진 물려있는 이 매물들, 이것을 이제 하나씩 소화시키면서 천천히 오를 것이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를 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죠.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안 떨어졌어요. 지금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르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3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강력한 지난번에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던 이 거래량 터진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쭉 60일선 위에서 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역시 자, 어때요? 전일에 60일선 위로 이제 이 올라서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음봉이긴 음봉이지만 전일보다도 오른 상승 음봉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자, 60일선 위에 안착을 하기 위한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6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서게 되면 일단 이제는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 전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딱 직전 고점. 항상 직전 고점을 넘어줘야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못 오고 여기가 이제 21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 못 오고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또 고점을 간발의 차이로 조금 차이로 못 넘네 그래요. 근데 보면은 항상 직전 고점을 이렇게 못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저점도 같이 낮아진다. 즉 하락 추세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요 추세선을 갖다가 쫙 걷을 때 이 추세선을 돌파를 갖다가 요번에 했어요.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됐고 그 다음에 완벽한 상승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켜줘야 된다. 그 고점이 바로 21만 9천 원 부근인데 중심선이 있어서 이 중심선 자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전고점까지 오는 거예요. 자 중심선을 돌파시켜 줄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찌글찌글하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주 여기 20일선 올라서고 나서부터는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10만 주, 기관도 4만 주, 자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60일선 위에 안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 물론 또 올라왔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왔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일선 위로 이제 어렵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요 중심선 또 120일선 자, 요 22만원 전후에 있는 이 저항대를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삼성 SDI 오르죠?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아서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또 양봉으로 다 끌어올리면서 60일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자, 오늘은 60일선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누구의 이 힘이 큽니까? 바로 외국인. 외국인이 지금 요 올라가는 요 폭 동안 계속해서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주니까 역시 어때요? 오르죠. 자, 그리고 역시 어때요?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죠. 순환매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성 SDI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싸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들어와서 끌어올린다. 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자,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 소재주들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조정으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올라간 주식은 또 매도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또 삼성 SDI 같이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60일선 삼성 SDI가 돌파를 하고요. 자, 물론 이제 또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갖다 지켜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한 60일선도 다시 돌파를 조만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60일선까지만 돌파해서 올라와 줘도 이 거칠 게 없어요. 이평선은 없어요. 자, 그러면 삼성 SDI 조정을 보이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직전 고점 8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역시 오늘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는 내렸지만 기아는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기관과 더불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른 거는요. 최근에 요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가격 바운더리보다는 상단선을 돌파하는 장중 돌파지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고점 갱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고점을 자꾸 이제 이 트라이를 하면서 여기에 물려 있는 애들,
이 꼭대기에 지금 물려있는 애들의 물량을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올렸다가 뺐다가 또 올렸다가 뺐다가 하면서 자꾸 이제 물량 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딱 아예 88,000원으로 이제 딱 안착을 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 자, 지금 이 기아는 최근에 수급이 아주 짱짱합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과 자,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세가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다. 한번 오른 다음에 이렇게 버티다가 올라줘야 돼요. 요 버티는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와 줬는데 올리려고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 기아 또 이번 이 실적이 3분기 때 안 좋게 나왔대요.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왜 이번에 안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나빠질 게 없어. 예, 나빠질 게 없다는 소리는 이제 앞으로는 4분기가 됐던 내년이 됐던 저점은 찍었으니까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을 하니까 바닥 찍고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을 때가 가장 바닥이고 그때가 최저점이고 항상 안 좋다고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아는 역시 이제 추세 전환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할 준비를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88,000원 여기만 넘어주면 돼요. 예, 요것만 넘어주면 진짜 예, 추세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88,000원을 다음 달에 한번 넘어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 최근에 이제 상승력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정고점 근처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예, 정고점 근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예,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 예, 아주 이 KB금융은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 52,000원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55,000원대에서도 한 무대기가 들어오고 두 무대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올렸어요. 자, 이제 정고점 근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빡 돌파를 못하죠. 왔으니까 또 여기서 좀 쉬어가야죠. 조정이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나오는데 오늘도 조정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더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일선을 따라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또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때도 가파르게 오르고 나니까 조정이 한참 걸리고 나서 또 가파르게 오르고 또 조정 보이고 또 가파르게 오르고 이렇게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또 상당 기간은 또 찌글찌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면 한참 조정받고 오르고 또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한참 조정받고 또 오르고 자,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금리 인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뭐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때처럼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두고선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패턴이 그렇죠. 자, 그래서 KB금융은 이제 조정기에 정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조정을 보이고서 힘을 다 모아서 이렇게 쳐야지 제대로 치는 거예요. 모았다가 조정받고 친다. 왔다가 조정받고 정고점 돌파 시 치고 또 정고 눌림목 가지고 또 치고 이런 식으로 세 번 치면은 보통 3파동 이상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고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파 나오고 있어요. 2파, 3파 이렇게까지 앞으로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금융지주도 조정받죠. 자,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조정이 좀 나왔어요. 항상 정고점 근처기 때문에 올랐다가 못 올라간다 싶으면은 또 이 조정이 나와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이때도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정고점 못 넘어가면은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자, 여기 매물대가 고점에 대한 매물이 있죠. 그리고 매물이 나오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물량 소화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조정이 나왔으니까 횡보를 좀 하겠죠.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횡보를 거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낼 것이다. 보면은 자, 전고점 근처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다가 오늘은 5일선을 이탈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고점이니까 일부 매물대가 나오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지지받고 또 갑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또 조정받고선 반등을 줄 것이다. 자, 왜냐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11월 또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자, 지금 이제 현대건설은 52,000원. 자, 여기를 지금 넘기가 힘듭니다. 52,000원까지 요때 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왔다가 52,000원 찍으니까 또 조정받고. 그냥 외국인이 떨어지면 사요, 얘네들은. 요즘 현대건설은 외국인이 오늘 떨어지니까 좀 들어오고, 기관은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팔아버리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52,000원대를 저항선으로 삼고, 여기가 이제 또 60일선도 있고 위에 이제 중심선도 있고 120일선도 있고 위에 때 좀 저항대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난번처럼 아주 그냥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돌파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한쪽으로 팍 집중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52,000원대, 자, 그리고 이제 또 저점 이렇게 박스권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현대건설이 이 52,0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오늘 지수 조정 받은 것만큼 또 삼성전자도 조정이 좀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은 일단 7만원은 버텨줬다. 크게 보시면 전일에 요 21선이 있습니다. 자, 요 21선을 탁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찍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날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7만원은 안 깨졌다. 7만 100원에서 끝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7만원대를 지지를 하려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뭐 장중에 살짝 7만원을 밀렸다가 반등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21선을 맞고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이제 더 끌어내려야죠. 바로 돌파는 못할 것이고 21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또 조정받고, 이때도 그랬죠. 5일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고, 또 1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또 조정받고, 21선을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내리면서 주가는 71,000원대로만 유지를 해줘도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역시 오늘 음봉으로 내리니까 외국인이 또 왕창 샀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1.4% 내리는 덕에 코스피 지수도 많이 내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선이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움직일 수가 있다. 자,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가 반등은 나오는데 좀 더디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목들 3월 달에 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크게 빠졌지만은 다 금세 V자로 회복하고 나서 다시 2차, 3차까지도 상승이 쭉 나와줬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7만원이라는 라운드 비결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21선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1선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좀 찌질거리고 있는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1단 상승, 조정받고 2단 상승까지 나왔어요. 자, 전일에 말씀드렸듯이 양봉 3개가 그려지면은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조정을 받고, 또 조정봉을 다 감싸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21선이 안착을 하게 되니까, 자, 오늘 더 올라서 60일선을 찍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정기로 또 들어가야죠.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적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이렇게 쏙쏙 들어와줬다. 다 이게 지금 외국인이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관은 오늘 좀 팔았어요. 기관을 좀 파는데 외국인은 또 조금 샀어요. 자, 그렇지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선 찍었으니까 또 조정을 받겠죠.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20일선을 이제 안 깨면 돼요. 뭐 5일선 따라가서 가면 제일 좋고요. 5일선까지 찍고 이렇게 가면 제일 좋고, 뭐 늦어도 우상향하는 11선, 5일선, 11선
요러한 선들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0일선도 돌파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자, 그렇게 돼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 괜찮고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반도체 디램 가격이 약세다. 자, 이래서 이제 주가를 엄청나게 폭락을 시켰지만은 다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저점이었고, 또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돼서 이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항상 외인들, 기관들은 뉴스도 지네 맘대로 내고 이렇게 핑계 저렇게도 핑계 대면서 개미와는 같이 안 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안 좋다는 얘기 잔뜩 써가지고선 떨어뜨려 놓고 최저점일 때가 안 좋을 거에 대한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반등을 더 주면서 10만원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10만원 라운드 피겨. 자, 그리고 또 밑에 5일선, 또 11선, 21선 받치고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또 좀 조정을 보여야겠죠. 오늘 장중에만 해도 어제 고점 돌파를 했으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주가가 확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다운 조정, 지난번처럼 자, 이런 조정을 겪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오늘 LG전자는 뭐 지수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역시 21선을 못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이평선까지 반등을 이렇게 주다가 중요한 넘어야 될 시점에서 못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확 내립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역시 어때요? 21선 돌파 직전까지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들어와 주면서 반등의 실마리가 좀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또 냅다 던집니다. 26만 주를 던지면서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12만 원을 다시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최저점이 11만 9천 원이죠. 자, 요 저점 지지받고 양음양 패턴을 그리고 반등을 시켜줬던 요 라인 12만 원대. 자, 이 가격대를 한번 좀 지지를 해주고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버텨줘야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는 돌파시킬 수 있죠. 자, 이번에 조금 돌파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12만 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21선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LG전자 12만 원 지지해주고 반등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이렇게 갈리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위에 상담 문자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 또 비중 또 사연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